기재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책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버스회사에 적용될 주 52시간이 자칫 대규모 감축 운행으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버스기사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신규 채용에는 요금 인상을 통한 버스업계 경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었고 특히 인상하더라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 인천과 동시가 아니면 불가함을 분명히 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앙정부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 요구하면서 요금 인상 수용 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와 해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 비난을 감수하며 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중앙정부는 요금 인상 후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지만 어쩔 수 없이 경기도가 또다시 양보해 국가사무지만 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광광역교통위원회의 합의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은 50%이고 2021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기재부 예산안에는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비 부담이 30%에 불과하여 70%를 경기도에 부담하게 하고 27개 노선 중 그나마 15개만 반영되어 나머지는 시행조차 불투명합니다. 상식 밖의 조치가 참으로 기막히고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 요금을 선제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먹튀하려는 것도 아닐 텐데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의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전액 국가 부담이 당연하지만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급차 대상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검사 뉴스입니다. 경기도 소방이 보유한 모든 119 구급차가 무세균 청정 구급차 이미 입증됐다. 매년 실시하는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검사에서 식중독과 같은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아서다. 지난 2018년부터 모든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이래 3년 연속이다. 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도내 35개 소방서가 보유한 구급차 256대, 음압구급차 3대 포함에 대해 병원성 세균 오염 실태 검사를 실시했다. 구급차 내 기도유지, 호흡장비, 순환장비, 운전석 및 부착장비 등 5종 1280점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장구균, 황색포도 상구균, 메트실린 내성 황색포도 상구균, 반코말신, 내성 장내구균 등 4종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구균은 노약자에게 유로감염 등 각종 감염증을 유발하고 황색포도 상구균은 식중독과 중이염, 방광염 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특히 M세의 경우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세균이다. 경기도 소방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19 구급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이송 환자와 구급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 소방관서가 보유한 모든 구급차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세균 오염 실태 전수 검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은 구급차 내 세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독실을 운영하며 소독실 내 전문 소독기기를 이용해 구급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특히 들것 등 탈부착이 어려워 소독실 기기 활용이 불가한 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소독 방법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급대 소독실 운영을 통한 세균 감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배달 특급 홍보대사로 인기 방송인 황광희 씨 선정 뉴스입니다. 인기 아이돌 출신 방송 연예인 황광희 씨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알리기에 나선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30일 배달 특급의 홍보대사로 인기 방송인 황광희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1988년생인 황광희 씨는 2010년 남자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해 올리브쇼, 무한도전 등의 진행을 맡으며 특유의 입담과 거침없는 성격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히 최근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개성 강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유튜브엔 예능을 진행하며 다양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 등을 협상해 시청자들의 선풍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 광 씨가 웬 예능에서 소위 뇌고라는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브랜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배달 특급과 어울린다는 점을 꼽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홍보대사 임명을 통해 황광희 씨는 앞으로 배달 특급의 장점과 공정성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황 씨 소속사 관계자는 공정과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는 배달 특급과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 동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특급과 함께 공정한 배달앱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퓨처쇼 2020 뉴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미래 기술을 비대면으로 선보인 퓨처쇼 2022, 29일 막을 내렸다. 퓨처쇼 2020은 체험형 미래기술 전시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없이 공공 빅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며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행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열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워킹스루 방식의 전시로 동선을 최적화했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기 도민이 꿈꾸는 경기도 미래상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가상 증강현실, 조명과 건축을 결합한 미디어 파사드 등 미래기술을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MZ세대부터 58세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퓨처쇼 2020에서는 행사 기간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관심 품목이나 구매 상품 정보, 이동 경로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확보된 빅데이터는 향후 공공이익을 위한 경기도 정책 수립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공공 빅데이터 수립 사례는 지금까지 방문자 정보나 이동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기존 행사와 비교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성과와 분석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과 기업, 정부기관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인 데이터 숭환 구조를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대 도민안전을 바탕으로 도민이 꿈꾸는 경기도 미래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참여기업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경기도는 도민들이 꿈꾸는 경기도와 도의할 일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미래 경기도의 밑바탕이 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는 이처럼 공공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 확보 및 성과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